오늘은 영어 문법이 조금 쉬워지는 이제 수업을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볼게요. 제가 최근 뉴스를 하나를 봤는데, 이런 뉴스예요. 이 뉴스가 뭐냐? 반구글 애플연대에 관련된 뉴스예요. 반구글 애플연대 국제 공모 모색, 반구글 정서의 민심 달래기. 무슨 뭐 반구글.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이 반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이제 그 한자잖아요? 반. 그리고 이 구글은 영어란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구글은 영어가 아니에요,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고유명사.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권의 글들끼리 만나가지고 어떤 새로운 뜻이 나온다. 뭐 그런 걸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보다 영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이제 영어스러운 걸 한번 해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거 뭐라고 되어 있냐? ungoogleable이라고 되어 있죠. ungoogleable. 그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ungoogleable. 일단 우리 구글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죠? 누가 이게 구글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은 on이 들어가면 이거는 반대란 뜻이죠. 그러면 뒤에 able이 붙은 뭐뭐 able 붙으면은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on googleable이 붙으면 뭐예요? 대충 예상하기에 구글에 반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여기에 다른 걸 넣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뭐가 있어요? 뭐 쉽게 change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뭐가 돼요? 바꿀 수 없는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영어 좀 공부하신 분들은 x라고 하는 거랑 풀이라고 하는 거에 어원을 아실 거예요. x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호, 물론 이제 바뀌란 뜻도 있고 이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x 상호작용하는 거, exchange 서로 바꾸죠. 프리, 미리 보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로 바꿀 수 있느냐? 여기를 free exchange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 unexchangea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하면 어떻게 나올까? 구글에다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unexchange라고 하는 거를 unexchange를 검색하면 물론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쓰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보면은 뒤에 able은 없죠. 뒤에 able은 없는데 이걸 able 붙였다고 해서 애들이 못 알아들을까요? 아니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영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만들기 나름이다. 그냥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러면 좀 더 재밌는 거를 좀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원시인이라고 쳐볼게요. 원시 구석기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말 중에서 언어를 할 때 언과 어가 있겠죠. 언은 소리에 걸리는 거, 듣거나 말하는 거. 언은 보통 이제 글에 관련된 거죠. 읽거나 쓰는 거죠. 그러니까 글보다는 소리가 먼저 나왔겠죠. 그러면 순서를 정해보자 이거예요. 소리 중에서 뭐를 가장 먼저 했을까요, 우리 인간이? 그 어렵지 않게 우리가 추론해볼 수 있는 거는 이름부터 짓지 않겠어요, 이름? 뭐 이런 거는 컵이라고 부르고, 나는 뭐라고 부르고, 이건 뭐라고 부르고, 이렇게 이름을 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이름을 졌어요. 뭐라고? 이 이름을 졌어요. 이거를 우리가 1번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름을 져놓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지다 보니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물건 이름도 많고 사람도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씨 이렇게 하다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요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뭐가 돼요? 대신 부르는 이름이 되죠. 부르는 호칭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쁜 사람인지 못생긴 사람인지 그 성질을 나타낼 거예요. 착한 사람인지 뭐 빠른 사람인지 느린 사람인지 그 이름에 대한 성질.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얘가 움직인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이게 뭐냐? 첫 번째 거 명사고요. 두 번째 거 대명사겠죠. 대신 명사. 성질은 형용사. 그 다음에 동작은 당연히 동사겠죠. 그러면 우리 요즘에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더라고요. 팔품사라 그래서
근데 참 이 아이러니한 게 팔품사를 안 가르쳐 주는데 그 영어 독해책을 보면은 그 이 팔품사를 사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 문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약간 일본에서 온 문법 체계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불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간에 모든 설명이 다 이렇게 문법으로 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용어는 맞춰보자 이거예요. 팔품사 하면 어떤 게 있냐, 기본적으로 명사는 솔직히 대명사랑 같거든요.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 그리고 형용사가 있죠 아까. 그 다음에 뭐죠, 동사 있죠. 그 다음에 부사, 전치사, 접속사, 네, 감탄사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물론 이 밑에 애들도 중요하긴 한데 얘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 얘가 메인이에요. 얘가 축구로 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축구로 치면 일종의 이제 그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이 있겠죠. 축구장에 이렇게 있으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선수들이 있겠죠. 선수들이, 이 뛰는 선수들을 우리는 얘네라고 불러요. 메인, 그렇죠? 얘네는 어디 있냐, 얘네는 뭐 관중이거나 하여튼 뭐 그런 데 있어요. 중요하지 않다기보다 아무튼 그 경기를 뛰진 않는다. 그래서 여기 그 명사, 형용사, 동사가 경기를 뛰는데, 이 중에서 핵심이 되는 애가 누구예요? 스타급 플레이어가 명사예요. 명사. 그래서 명사가 핵심적으로 띄워주고, 형용사는 약간 얘를 이렇게 보조해서 같이 도와줘요. 얘가 뛰어갈 때 같이 도와주고. 또 동사는 뭐냐, 얘는 주장, 팀의 주장이에요. 내가 딱 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없으면 주장이기도 하면서 뭐다, 골키퍼. 얘가 없으면 경기 진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사, 형용사, 동사 얘네만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는 뭐냐, 이 문장이라고 하죠. 얘네를, 이 문장을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특히 부사가 특히 그렇죠. 일종의 치어리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팔품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중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뭘 헷갈려 하느냐, 품사랑 그걸 몰라요. 품사가 있고 성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품사는 아까 말했지만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성품? 성질? 이걸 품사라고 하고, 성분은 뭐냐, 이거는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예를 들면 아까 그 명사가 주인공이라고 했잖아요. 명사 여기도 뛸 수도 있는데 뭐 여기서 뛸 수도 있고 여기서 뛸 수도 있죠. 여긴 뭐예요? 공격이라고 부르죠. 우리 미드필더, 수비 이렇게 부르죠. 그런 자리 이름이에요. 자리 이름. 그래서 이걸 성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분은 몇 개가 있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어, 동사, 뭐였죠? 주어, 동사, 도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목적어, 이런 애가 있죠. 그래서 몇 개 있어요? 총 4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볼 수가 있냐, 팔품사, 성분, 사성분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놀랍게도 마치 우리 외우라고 한 것처럼 팔품사고요, 사성분이에요. 그래서 8개 있는 거는 품사, 4개 있는 거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좀 어렵게 얘기하면 주어는 이제 S, 동사는 V, 주어는 C, 목적어는 O. 그래서 이제 순서를 좀 바꿨었는데 SVOC 4개의 포지션을 가지고 한다. 근데 보시면 공통점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다 어로 끝나죠. 어로 끝나는 건 성분이고요, 사로 끝나는 거는 품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 어로 끝나는데 동사만 사로 끝나죠.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축구 경기 해설하시는 분들이 보통 다른 선수는 이름을 불러주는데 골키퍼는 골키퍼라고 불러요. 왜? 한 명밖에 없으니까. 얘 동사는 동사 자리에 동사 하나밖에 못 들어가니까 동사라고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의 본질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떤 본질을 보느냐, 일단 명사, 아까 제 스타크 플레이어, 형용사 이렇게 도와주는 애, 그 다음에 동사는 이제 그 주장이라고 했죠. 그런 애로 해서 움직여지는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제도 제가 그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얘가 어디론가 가. 근데 그냥 얘의 행동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얘는 뭐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또 사람이 있어요. 얘가 가요. 근데 어디를 가느냐면 학교를 간다고 치면 학교라고 칠게요. 어디를 가느냐가 있고, 그 다음에 얘 네 번째부터 좀 복잡해지는데, 왜냐,
두 사람이 등장해요. 네 번째부터 얘가 얘한테 뭘 줘요. 뭐 상장을 수여합니다. 요즘도 상장이 이렇게 생겼나? 뭐 상장을 수여합니다. 그걸 주고 이렇게 다섯 번째는 얘가 얘한테 뭐라고 막 말해요. 너 혹시 너 남자야 여자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네 가지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아, 네 가지가 아니구나. 다섯 가지군요. 하나, 둘, 셋, 넷. 1, 2, 3, 4, 5를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불러요. 이 문장의 오형식은 뭘 보면 좀 명확해지냐면은, 자 보세요. 동사의 종류가 달라요. 다. 그쵸? 동사의 종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얘가 동작을 하는데 그냥 얘가 혼자 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얘가 뭐 가거나 오거나 뭐 지가 알아서 하겠죠. 그런 혼자 하는 동작을 할 때는 우리는 이거 1형식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얘가 동작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상태를 설명해요. 그럼 2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는 원래는 동작이냐 상태냐 해서 동작을 나타낼 때는 일반 동사라고 부르고 동작 동사라고 해도 돼요. 뭐 이름 짓기 나름이니까. 뭐 그리고 상태 동사를 비동사라고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문법적으로 틀렸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영어의 본질이에요? 그 용어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편한 대로 부르세요. 그냥 본인이 편한 대로. 너무 이상하게만 부르지만 않으면 돼요. 동사를 보고 무슨 멈춤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대로만 부르면은 뭐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동사 종류를 주로 나누고 봤어요. 그랬더니 잠깐만 얘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목적이 있을 수도 있죠. 그걸 3이라고 넣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주고 받아요. 뭔가를 상장을 뭐가 뭐 한다 그랬어요? 수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어 자체에 주다라는 표현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뭐 가령 주다라는 표현이 뭐가 있죠? 기부, 주다, 뭐 이야기해주다, 티치, 알려주다, 샌드, 보내주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동사 자체에 주다라는 표현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수여동사. 자, 놀랍게도 수여동사는 4형식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5형식 볼게요. 얘가 얘한테 막 뭐라고 했더니 얘가 누구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만들었어요. 너를 뭘로? 스타로. 그러면은 자 요게 I가 되겠죠? make가 만든 게 되겠죠? you가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누가 스타가 됐어요? 내가 스타가 된 게 아니라 네가 됐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우리는 요즘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사역한다라고 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가 쓰면은 이 사역 혹시 오형식은 아니잖아. 헷갈리려나? 아무튼 뭐 그렇게 시키면 뭐 오다를 내린다. 오다 동사라고 하죠. 이름 짓기 나름이니까. 그럼 오형식 되잖아. 그죠? 이상한가? 그래서 아무튼 문장에는 좀 오형식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예전에는 중학교 때 알려줬었는데 요즘은 잘 모르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동사 그 영어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걸 좀 알면 좋고. 그리고 아까 이 문장의 오형식을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문장 오형식 나누는 기준은 동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조금 불필요하게 이제 문법 용어를 좀 써볼게요. 불필요하게. 이건 몰라도 돼요. 자, 얘는 동사죠. 어떤 동사냐? 얘 혼자예요? 아니면 누가 다른 애가 있어요? 없죠? 그거는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자동사예요. 얘도 자기밖에 없어요. 왜? 얘 같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뭐라고 써요? 는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없죠. 그럼 얘는 지금 혼자 있어요? 누가 같이 있어요? 목적이 같이 있죠? 그럼 얘는 타인과 함께 한다. 그러겠죠? 얘도 타인과 함께 하겠죠? 그죠? 얘도 뭐예요? 타인과 함께 해요. 그러면은 문장은 총 뭘로 되어 있어요? 자동사 2개랑 타동사 3개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얘 지금 도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나는 나다. 일치시키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일치를 시키지 않아도 되면 뭐예요? 완전한 거예요. 일치를 시켜. 그래서 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받았겠죠? 이게 뭐라고 불러요? 얘를 불완전이라고 그러죠. 얘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얘는 완전하겠죠? 얘도 완전하겠죠? 얘도 완전하고요. 얘는 불완전하겠죠? 그래서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근데 이거를 외워야 하느냐? 아니.
그냥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저도 잘 몰라요 이거. 자, 그러면은 문장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름을 붙여보자 이거예요. 아까 제가 좀 뭘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우리 얘 있죠, 파란 애. 우리 얘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주어로 부르기로 했어요. 주어가 뭐 했다? 동사했다. 그죠? 그럼 얘도 주어가, 해볼게요. 얘도 주어는 동사를 했는데 보충받았죠? 그죠? 주어가 동사했는데 이번엔 보충이 아니고 목적이 있고요. 여기 주어가 동사했는데 목적한테 목적을 했죠. 그래서 이게 뭐하고 보이지? 주어, 동사, 목적어. 아무튼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겠죠?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는 IODO도 배웠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IOD 어디 갔냐? 뭐 SC랑 뭐야 또 뭐 OC도 배웠다. 어디 갔냐? 이거의 본질은 그냥 목적이에요. 목적. 이거 본질은 그냥 보어고. I는 뭐냐면 우리 다이렉트라고 해서 직접적인 걸 다이렉트라고 하잖아요. 다이렉트. 그리고 나중에 그 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앞에 in이나 im이 붙으면 in이나 im이 붙으면 뭐가 돼요? 부정이 돼요. 파서블 하면 가능한 게 되고 임파서블 하면 불가능한 게 되잖아요. 요건 인다이렉트는 뭐예요? 직접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인다이렉트고 요건 다이렉트겠죠? 그리고 요거는 주격 보어예요. 주격 보어. 그러니까 보어긴 보어인데 얘가 누구를 보충해줘요? 주어 보충해주고. 얘 누구 보충해주게요? 얘 보충해주고.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문법 기초가 이거거든요. 이렇게 알고 가면 좋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맨 처음에 구글이라는 명사가 생긴다 그랬어요. 근데 구글이라는 명사를 동사 위치에 쓰면 어떻게 돼요?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명사를 명사 위치에 쓰면 명사고 동사 위치에 쓰면 동사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인간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글하고 뒤에 뭐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들어요. 형용사는 뭐 할 수 있어요?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글 하면 뭐예요? 구글 할 수 있는 구글이겠죠? 자, 그러면은 하나 더 해볼게요. 구글하고 리 하면 돼요. 그럼 부사가 돼요. 자, 그러면은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출발점이 다 뭐다? 명사다. 물론 모든 출발점이 다 명사 출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는 한 단어를 외우고 그거를 이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컵, 이거 뭐예요? 컵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컵팁 이렇게 써요. 내가 뭐 했다? 이거를 이렇게 덮었다. 그러니까 컵의 속성을 가지고 이제 동사를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럼 이게 커핑하면 뭐가 되겠어요? 감싸는 혹은 감싸지는 것 두 가지가 되죠. 그러면은 명사에서 뭘로 바꿀 수가 있다? 동사로 바꿀 수가 있다. 그건 이제 아시겠죠? 근데 명사에서 동사로 바꾼 거에 대한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동사에서 뭔가로 바꿔요. 동사에서 뭘로 바꿀 수 있어요? 형용사 혹은 부사. 또 뭐로 바꿀 수 있지? 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느냐? ing나 ed를 쓰기도 하고 to 뭐뭐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ing나 ed를 쓴 거를 이렇게 바꾼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를 어려운 말로 준동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조금 더 나중 깊이 들어가면 요거 두 개는 분사라고 부르고 요건 투부정사라고 부르는데 전부 다 동사에서 다른 분사를 바꾼 거다.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구글 말이 된다 안 된다를 따지지 마세요. 펜. 구글 할 수 있는 펜이겠죠? 그죠? 구글 펜. 구글 하는 펜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하는. 할 수 있는이 되죠? 그럼 형용사로 바뀌었죠? 동사에서. 그리고 뭐가 돼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준동사다. 요거는 뭐라고 부른다? 요거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네. 형용사로 바뀌었죠? 이거 뭐라고 부른다? 이건 현재 분사라고 부른다. 이 명사로 쓰면 동명사라고 부른다. 용어는 짓기 나름이고 영어 해석할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잘 몰라요. 아무튼 영어라는 게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를 알면 영어에 대한
그 문법적인 원리가 아니라 그냥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알면 조금 더 수월해진다.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냥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다시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